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거짓과 과장 없는 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것이며 데이터를 통해 승률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 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6승 3무, 즉 10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6강전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5대2로 이겼고 2차전에서는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유럽 대회 경험도 매우 풍부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팀으로 최근 유럽 대회 1차전에서는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는 최근 21경기 중 단 1패, 그 경기 외에는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대회에서의 맨유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현재 13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득점력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공격수들인 가르나초나 호일룬드는 재능은 있지만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리옹은 현재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 7경기에서 승리했고 그중 가장 최근 7경기에서는 무려 6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가 매우 활발합니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앙의 셰르키와 최전방의 라카제트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 빠르게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 등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홈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릴과의 경기에서는 선제 실점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거두며 집중력과 응집력을 입증했습니다. 주목할 선수는 셰르키입니다. 이번 시즌 9골 18도움, 그중 유로파리그에서는 10경기에서 8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옹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는 4골을 내주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고 주력 윙어인 누아마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것도 전력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아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전적은 2무 2패이며 홈에서도 승리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좋지 않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안정감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결정력도 큰 무기입니다. 반면 리옹은 최근 경기력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격진의 다양한 움직임과 빠른 전환 속도는 맨유 수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의 조직력은 아직 불안하며 경험면에서는 맨유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기는 매우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리옹이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럽 대회 특유의 노련함과 결정력으로 최소한 비기거나 원정에서 한 골차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로 라치오와 보도글림트의 경기 분석입니다. 라치오는 세리에 A에서 매우 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특히 타티 카스텔라노스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빠른 발과 정확한 마무리로 득점을 올리며 라치오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라치오는 빠른 패스와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이를 기회로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수비 측면에서 라치오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알레시오 로마뇰리와 같은 핵심 수비수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팀입니다. 경기 경험에서도 라치오는 유럽 대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런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도글림트는 빠르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이 팀은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압박을 가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팀의 공격수인 카스퍼 호그는 유로파리그에서 7골을 넣으며 빠르고 정확한 돌파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글림트의 또 다른 강점은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성적입니다. 보도글림트는 유로파리그에서 홈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며 상대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스타일을 펼치며 빠른 패스와 역습으로 상대를 흔듭니다. 보도글림트는 전방에서부터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바탕으로 경기를 빠르게 풀어가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데 능숙합니다. 라치오의 수비는 매우 조직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보도글림트는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도글림트는 상대가 수비에 집중할 때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으며 라치오가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실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치오는 유럽 대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팀으로 중요한 순간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보도글림트는 홈에서 강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가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보도글림트가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라치오의 타티 카스텔라노스는 빠르고 정확한 득점 능력을 자랑하며 보도글림트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러나 보도글림트 역시 카스퍼 호그와 같은 빠른 공격수가 있으며 홈에서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보도글림트는 빠른 전방 압박과 역습을 통해 라치오 수비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조직적인 수비와 경기 경험에서 우위에 있으며 보도글림트는 홈 경기와 빠른 공격 전개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은 각각의 강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지만 홈에서 강한 성적을 기록한 보도글림트가 이번 경기를 더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라치오는 수비와 경험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보도글림트의 빠른 공격과 홈 경기에서의 우위가 이 경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에 입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조건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며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정보들과 사람들과 불편함 없는 대화로 더욱 재밌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적인 수익이다라고 장담은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베팅 조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확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인저스와 아틀레틱 빌바오가 맞붙습니다. 강한 유럽 대회 경험 레인저스는 유럽 대회에서의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2021-22 시즌에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회에서 중요한 순간에 잘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팀입니다. 타가르 베르나르디와 공격력 레인저스는 공격에서 바클리 벤자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이리엘 데서스와 바클리 벤자민이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에서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공격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 레인저스는 아이브록스에서의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경기를 홈에서 지거나 비겼습니다. 이 점은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아이브록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개 아틀레틱 빌바오는 수비의 안정성과 빠른 공격 전개가 강점인 팀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실수를 잘 유도하고 역습에서 빠르게 득점을 올리는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이안 산세트나 고르카 구루세타와 같은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며 상대의 수비를 뚫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와 득점력 아틀레틱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와 이나키 윌리엄스 형제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개인기와 스피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안 산세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로 그가 공격의 핵심이 됩니다. 득점력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최근 무패 기록 아틀레틱 빌바오는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수비와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로마와의 16강전에서 2대1의 첫 번째 패배를 뒤집고
3대1 승리를 거두며 대회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비 안정성 대 공격력 아틀레틱. 빌바오의 빠른 역습과 공격력은 레인저스 수비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홈에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아틀레틱 빌바오의 빠른 공격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의 스피드와 득점력은 레인저스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홈 경기 강점 대 최근 홈 부진. 레인저스는 전통적으로 아이브록스에서 강한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5경기에서 90분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홈에서의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틀레틱 빌바오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으며 레인저스가 홈에서 불안한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회 경험 대 강한 공격력. 레인저스는 유럽 대회에서의 경험이 많고 결승까지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틀레틱 빌바오는 빠른 공격과 득점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속도와 개인기가 레인저스 수비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레인저스가 첫 번째 8강에서 승리하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틀레틱 빌바오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빠른 공격과 득점력에서 레인저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원정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유럽 대회 경험과 홈 경기에서의 장점이 있지만 최근 홈에서의 부진을 고려할 때 아틀레틱 빌바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추천픽은 빌바오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 호스퍼와 아인트라흐트 경기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유로파리그 8강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홈에서 맞이합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시즌 최대의 중요한 경기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와 팀의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EFL컵 준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한 뒤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와의 경기에서 VAR 판정으로 승점을 놓쳤고 팬들로부터는 교체 선수에 대한 불만을 샀습니다. 사우샘프턴을 3대1로 이기며 간신히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8강 첫 경기를 잘 치러야만 비난을 잠재우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16강에서도 알크마르와의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8강에서 첫 승리는 13번의 시도 중 한 번만 해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첫 번째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그들은 2022년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후 이번 시즌에도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여러 번 첫 경기를 비겨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 팀은 유로파리그에서 강력한 팀으로 23경기 중 2번만 패배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번의 우승을 차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 13경기 중 5승만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베르더 브레멘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며 최근 부진을 보였지만 여전히 독일 분데스리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은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데안 쿨루세프스키와 케빈 단소가 결장하고 라두 드라구지는 ACL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다행히도 리샤를리송은 최근 부상에서 회복하여 이번 경기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징계로 결장했던 경기를 마친 뒤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케빈 트랍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카우와 산토스가 골키퍼로 출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스가르 크나프, 엘리 웨이와 같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 중이며 오스카 흐엘룬드와 주니어 디나 에비엠베는 유로파리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토트넘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유로파리그에서 대체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를 잘 치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리그에서 정말 강한 팀으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 약간의 부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팀력을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는 이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어려운 경기를 하더라도 강력한 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